너무 일하기가 싫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회사를 안 다니는 방법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로또 당첨, 두 번째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봄다리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바이에서 뭘 하고 사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두바이에 오게 된 거는 제 아내가 이제 먼저 두바이로 이직이 결정이 돼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전업주부의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커피 내리고 이제 봄다리 산책하고 이제 인스타에 두바이 라이프 올리는 삶을 꿈꿨는데 너무 완벽하잖아요. 어느 날 저 아내가 갑자기 일을 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바이 가면 일은 해야지, 직장 안 다니면 심심하다, 우울증 걸린다. 그래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취업 준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중동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만두기 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 번호랑 개인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혹시라도 사람 채용하게 되면 여기로 먼저 연락 좀 달라고. 그만두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도 지금 취업 생각이 있고 두바이로 오게 된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한 3차례 정도 봤어요. 운 좋게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하는 일은, 저는 지금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분야는 그 재생에너지 쪽이고 당연히 업무는 100% 영어로 진행됩니다. 사실 저도 영어를 이렇게 엄청 유창하게 잘 못하거든요. 보통 평균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또 구세주 챗GPT가 있잖아요. 이미 제 인생의 절반은 챗GPT한테 의존하고 있고, 연봉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바이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이 없어요. 월급에서 세금이 안 빠지고 통장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세금 떼고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여기는 그냥 100만 원이 그대로 그냥 통장에 꽂혀요. 그리고 두바이는 워낙 엑스팩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하우징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주거 지원을 해줘요. 법적으로 의무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하우징 서포트는 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우징 서포트를 받았고, 저는 하우징 서포트만 받았어요. 근데 다른 엑스패트 보면 뭐 1년에 한 번씩 고국으로 왕복 플라이 티켓도 주고, 그리고 정착할 때 드는 뭐 릴로케이션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이라는 게 약간 추가로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흔히 뭐 10대 연봉 포함 이런 느낌이거든요. 받긴 받았는데 그냥 원래 내 연봉인 느낌? 자, 그래서 이제 연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급은 월 9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우징 서포트가 붙거든요. 그게 월에 한 200만 원 정도니까 합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환율 떨어질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환율이 높아서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숫자만 보면 좀 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많이 받기도 하죠. 서울에 제가 받는 월급 생각해보면 여기서 렌트비를 빼면 제 통장에 있는 잔고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는 기본이 원 베드룸 아파트, 거실 있고 주방 있고 화장실 하나, 뭐 이게 기본인데 이 정도가 월세가 한 300에서 350만 원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이제 인터넷 요금까지 붙거든요. 저희 집은 2층짜리 빌라라 인터넷만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공유기도 많고 뭐 재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을 주면서 인터넷을 깔았고, 근데 이렇게 집이 크고 렌트비를 많이 주면 퀄리티가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이 아파트 원베드룸 300만, 350만 원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나와요. 한국 아파트 퀄리티가 뭐 요즘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퀄리티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 이게 범칙금 같은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 한번 하면 걸리면 40만 원 정도, 그리고 속도 위반도 12만 원, 1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시작해서 속도 위반 최고 금액이 120만 원에 뭐 차 뭐 60일 압류, 그리고 음식점 물가도 비쌉니다. 체감으로 다가오는 게 한국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은 슈퍼에서 장 보는 건 한국보다 싸요. 그럼 아마 한국 물가가 엄청 높아서겠죠.
두바이 생활의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없다. 그리고 연봉 액수가 커 보인다. 국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커리어 확장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집값이 미쳤다. 미친 집값에 벌레도 같이 산다. 그리고 범칙금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두바이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렌트 시세는 무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이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프로퍼티 파인더라는 이 어플을 통해서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를 미리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 비자까지 다 커버해 주는지, 그리고 항공권, 하우징 서포트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바이는 연봉 숫자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녕.